스케치업은 보통 이 세 개가 세트예요, 세 개. 그래서 윈도우 쪽에 보셔도 있을 거고요. 쭉 내려와서 스케치업 쪽에 가시면은 S 쪽에 가면 스케치업이라고 있는데 이 스케치업을 눌러보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이 중에서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프로그램이고, 스타일 빌더는 스케치업으로 만든 모델을 보여주는 스타일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뭐 연필 느낌, 뭐 수채화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런 모드를 만드는 곳인데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려면 종이에다가 예쁘게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걔네들 하는 곳입니다. 캐드로 치면은 시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3D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을 아이소메트릭 상태로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평면이나 인면을 그린 거를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치수도 좀 쓰고 글자도 좀 쓰고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물론 스케치업에서 저런 작업까지 하실 분들이라면 레이아웃까지 조금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CAD의 2D에서 주석 요소 쓰고 뷰 배치하고 하는 정도라서 간단하니까 맘먹고 배우시면은 뭐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쓰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희 과정에서는 여기 스케치업 모델링하는 프로그램, 여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라는 아이콘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 스케치업을 이제 쓰고 나면은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처음에 안내 메시지 뜨고, 이 중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딱히 크진 않고, 요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템플릿이에요. 시작 파일을 고르는 건데, 이 중에 단위 정도는 보시고 쓰십시오. 단위.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그냥 내가 아키텍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 쓰십시오. 밀리미터. 그래야 내가 10 넣었을 때 10mm 이렇게 그려져요. 인치로 되어 있는 거 쓰시면 10 넣으면 10인치짜리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요거 뭐 유닛 설정에서 바꾸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 열어서 바꾸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밀리미터 쓰시면은 유닛 설정 자체를 몰라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골라서 쓰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빠르게 열어서 쓰시라고 있는 게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오픈 파일, 이건 다 아시죠? 작업되어 있는 파일이 다른 폴더에 있고 예전에 한 거면 눌러서 경로를 찾아서 그 문서를 열 때 쓰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만들 거니까 밀리미터 꼭 확인하시고 눌러서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보면은 구성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웹 버전에서 하고 차이는 트레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나타나 있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켜고 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나와 있느냐 일부가 나와 있느냐, 이거 위쪽에 뭐 부가적인 메뉴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가 작업하면 보통은 아이콘을 꺼내놓고 스케치업은 써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성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지, 도구를 누르면 다음 작업을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창이 아래쪽에 있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값이 보여지거나 입력되는 창이 있는데, 저기는 눌러서 쓸 일은 없습니다. 눌러서 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입력하면 그 값을 보여주거나, 내가 아무 데서 입력하면 그 값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값을 입력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눌러서 쓰실 일 없으니까 절대 클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걸 쓰기 위해서 화면 설정을 동일하게 좀 맞출게요. 동일하게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맞추겠습니다. 뷰 메뉴에 보면 툴바라는 도구가 있어요. 상단에 뷰 메뉴라고 하는 곳에 툴바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영문 버전으로 써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한글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툴바에서 왼쪽에 보면 툴바가 있고 옵션이 있는데 이 툴바에 있는 걸 전부 다 체크를 풀어주세요. 전부 체크를 풀어주시고 그러면 아이콘들이 화면에 뭐가 있든 아이콘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는 거냐면 아이콘들을 꺼내놓는 필요한 것만 꺼내놓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할 건데 이 중에 라지 툴셋 하나만 키겠습니다. 라지 툴셋 하나만 켜주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아이콘 라지 툴셋 하나만 할 거고 오른쪽에 보면은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가면은 다른 거는 됐고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눌러보면은 체크가 돼 있으면 좀 큼지막하게 보이고요. 체크가 풀어져 있으면 아이콘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체크하셔서 좀 크게 쓰시고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큰 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체크해서 쓰시면 아이콘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그 나중에는 계속 활용할 건데 붙어 있으실 건데 끌어당기시면은 빠져나와요. 물론 아이콘도 끌어당기면 빠져나옵니다. 얘네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벽면에 갖다 대면 붙거든요. 이때 놓으시고 고정시켜서 쓰시면 되세요. 그 화면에 띄워놓지 마시고 딱 부착을 시키십시오. 부착돼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는 위쪽에 있는 제목 부분을 끌어당기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 아이콘 쪽에 갖다 올리시면은 해당하는 부분에 얘가 달라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여기에 갖다 대면 이쪽. 그리고 길이가 너무 커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불편하니까 좀 줄여 놓으시고 쓰시고요. 얘가 좀 많이 열려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열려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머리 글자를 눌러서 좀 줄여 놓으세요. 이 중에 엔티티 인포 하나만 켜두겠습니다. 이 트레이는 혹시 저랑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디에서 키는 거냐면 윈도우의 트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체크되어 있는 애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진 않으셔도 되고 혹시 엔티티 인포가 없다 그러면 체크하셔서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스케치업 써볼 수 있는 환경은 준비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 저희가 아까 그 처음 했을 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 중에 선택 도구의 단축키는 일단 먼저 외우고 하겠습니다. 아무 도구 밑에 있는 연필 도구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선택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이 회전하는 도구를 눌러서 쓰시다가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도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쓰고 명령어를 끝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택 도구로 바뀌고 선택 도구 상태에서 다른 작업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키는 좀 외워서 쓰시고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시켜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선택하고 지우고 이 지우개는 지우는 도구고 이거는 선택하는 도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선, 네모, 동그라미 이거가 그리는 도구 2D를 그리는 도구입니다. 2D를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3D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2D를 그리고 2D를 이용해서 3D 형상을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그 2D를 스케치한 애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구가 대표적으로 3D를 만드는 도구 2개 이 2개가 가장 대표적인 도구고 나머지 이동, 회전, 크기를 키우는 거 또는 간격을 띄워주는 거 이런 도구들인데 저런 애들을 이용해서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3D로 만들고 변경하고 할 때 쓰는 도구들, 편집 도구, 모델링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줄자, 치수, 뭐 문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물체 만들 때도 쓰고요. 만들어 놓은 물체에 뭐 글자 쓰고 치수 쓰고 또는 뭐 길이 재고 이럴 때 쓰는 도구들이 몰려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도구들은 아까 했던 도구들입니다. 확대, 축소, 회전, 화면 이동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휠 버튼만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화면 회전, 아이콘 보시면은 똑같은 아이콘이 아이콘 바에 들어있죠. 시프트 키랑 휠 버튼을 누르면 화면 끌어당기기 기능, 아이콘 모양 보시면 동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휠 버튼, 요거는 아이콘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확대 축소 기능. 그 돋보기 도구예요. 돋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확대 축소 되는데 이 도구가 휠 버튼이고, 그 옆에 있는 돋보기에 네모 쳐져 있는 도구는 가끔 쓸만한데 뭐냐면 박스, 왼쪽 버튼으로 박스를 치면 이 부분이 탁 확대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그 부분을 딱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쓰시면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줌 익스텐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구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체 모양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전체가 보이는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 쓰는데 눌러서 쓰셔도 되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봐요. 다른 프로그램 착각을 했는데 그냥 눌러서 쓰십시오. 눌러서 쓰시면은 전체 화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가운데 버튼 더블 클릭하면 저 기능이에요. 캐드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 기능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구는 자주 안 씁니다. 이 도구는 그냥 직전에 보고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요. 직전에 보고 있었던 상태로. 그러니까 컨트롤 Z에서 되돌리기 기능이 아니고 작업하고 있었던 화면만 직전에 보고 있던 위치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뭐 쓸 일 있으면 쓰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도구 중에 이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 도구는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도중에 계속 쓰일 거예요. 안 쓰시면 좀 불편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뭐 나중에 카메라 같은 거 잡을 때, 투시도 같은 뷰 잡을 때 쓰는 도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온라인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는 애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써볼 도구는 연필 도구입니다. 연필 도구는 마우스 올리고 기다리면은 라인이라고 뜨고요. 단축키가 있긴 있습니다. 기본 단축키로 안내 드릴 건데 라인이니까 그냥 L입니다. L. 좀 그 키보드 쓰는데 문제 없으신 분들은 L 외워서 쓰시고요. 아니면 눌러서 쓰셔도 큰 지장은 없으세요.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그때는 눌러서 쓰시고요. 연필 도구를 눌러서 보시면은 연필 아이콘이 나오고, 연필 도구는 선 그리는 도구예요. 선 그리는 도구인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점만 이어주면 선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제가 선 그려볼게요. 선을 그릴 건데 혹시나 화면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맞춰서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참 일부러 그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평면에서 사각형 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허공에 떠서 이상한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면에 그려지는지를 잘 보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녹색하고 빨간색 안에서만 그리면 돼요? 애매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네모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시면 면에다 맞춰서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 면이 잘 보이게 기울여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 그렸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지워 볼게요. 지우는 도구는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지우개로 지우는 게 나은 상황이 있고 하나는 키보드 딜리트 키로 지우는 게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개 도구가 지우개 도구를 눌러서 보시면은 요 앞쪽에 그 지우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생겨 있고 동그라미 있거든요. 요 동그라미 부분으로 지우면 되는데 클릭해서 지우셔도 돼요.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는데 어차피 잘 안됩니다, 클릭이. 그래서 이거 말고 문지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요쯤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쯤까지 끌어당기시면 선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지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떼면 지워지는 방식이에요. 문지르는 방식이에요. 지우개 이렇게 연필줄기 이렇게 막 지우듯이 선을 문질러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선을 지워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물체를 전부 지우려고 할 때는 선택 도구에서 선택을 합니다. 또는 트리플 클릭,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로 지우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선택하고 지우는 도구를 먼저 쓸 겁니다. 저 지우개 도구는 나중에 이제 모델링하고 좀 할 때 세부적인 기능들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화면을 좀 지워주시고 확대하신 다음에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은 오른쪽 방향 빨간색 축이 보이는 방향 쪽으로 놓으시고 거리는 한 1000 정도 그리겠습니다. 100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다시 연필 도구를 눌러서 죄송합니다. 선택 도구에서 선을 눌러보면 이 선은 하나거든요. 한 선인데 이 선 위에다가 끝점에서 선을 한 300 정도만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선 위에 선을 그린 건데 이 스케치업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중복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선이 끊어지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선 위에 선을 그리면 그 선을 잘라버려요. 끝나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선 위에 선을 그리면 선이 끊어지는데 뭐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나중에 3D를 만드시면은 이 3D를 만들 때 저렇게 끊어져 있는 선을 이용해서 3D를 만들면 중간에 이렇게 불필요한 선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필요해서 그린 게 아니라면 스케치업으로 뭔가 스케치를 할 때는 불필요하게 선 위에 선을 다시 그리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모델 만들고 또 작업을 더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서 선 위에다 선을 그리면 잘라지거든요. 저걸 이용해서 선을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선 위에 선을 안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교차시켜서 그려볼게요. 선이 있는 곳에 선을 교차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그려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선하고 만나면서 이 선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교차시켜도 연결점에서 선들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점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CAD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기준선을 그린 다음에 기준선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그리거나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교차해 가지고 선 지워야지 라고 해서
한쪽만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선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내용을 미리 좀 알고 계시고요. 선을 그리는 방법은 두 점을 클릭하는 건데, 일단은 축 방향으로 놓고, 선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원하는 길이만큼, 우측 하단에 보면 랭스라고 해서 값이, 현재 그려지고 있는 값이 대략적으로 보여져요.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거 보고 대충 한 2000 정도면 되겠다 그럼 2000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값을 보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2000짜리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그냥 2000 엔터 하시면 2000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선을 그릴 건데, 박스를 네모를 그리고 이 선을 이용해서 2m 2m 박스를 그릴 건데, 그러려고 치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우스를 움직여서 축 바닥에다 네모를 그릴 건데, 먼저 그럼 축 방향을 고정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축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좀 불편해요. 잘 안 잡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좀 이렇게 화면을 잘못 놓고 쓰는 경우, 지금처럼 X축과 Y축하고 Z축이 비슷한 방향으로 놓고 쓰는 경우는 사실상 이게 X축인지 Z축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Z축인지 Y축인지, 지금은 Y축으로 가고 있는지 Z축으로 가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물론 색을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녹색 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방향으로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면 축 방향으로 고정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키보드 화살표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X축으로만 얘가 움직입니다. X축으로만.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면 녹색 축 방향으로만 선이 고정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축 방향으로 선을 그리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선을 그리든 뭘 그리든 저 축을 항상 고정하고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키보드 화살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녹색 축 방향으로 올려만 놓고 다시 2000, 그럼 다시 빨간색 축 방향으로 그리고 싶으니까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고 2000, 그 다음에 위아래 녹색 축으로 하고 싶으니까 왼쪽 키 눌러서 2000 또는 엔드포인트 끝나는 점을 클릭해 주시면 하나의 면이 형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으로 저희가 물체를 3D를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저 축을 고정하면서 선을 쓰실 일이 있다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로 아까랑 동일하게 상자 만들 겁니다. 상자. 그러면 Z축으로 그리셔야겠죠. 물론 화면을 잘 잡을 줄 알면 그냥 고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고정을 키보드 화살표 키 위쪽 누르시면 Z축으로 고정이 돼요. 이때 2000, 지금 제가 2000 넣어야 되는데 1000으로 잘못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고정을 해놓고 2000을 넣어야 되는데 1000을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았거나 도구를 바꾸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하에 값을 다시 고쳐서 넣으시면 2000으로 다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축 고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저 오른쪽으로 놓고 2000 입력하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축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는 아무 데나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밑에 쪽에 있는 선의 위치에 갖다 대보면 그 위치까지만 선이 그려지죠. 그럼 이쪽에 엔드 포인트에 클릭하면 같은 위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축을 고정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끝나는 위치까지만 여기서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여기 밑에다 놓으시면 끝나는 위치, 점선으로 보일 겁니다. 끝나는 위치까지 축을 고정한 상태로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훨씬 편하고 빠르게 물체를 그릴 수 있어요.
축을 고정하고 물체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축 고정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스케치를 할 때 축을 고정하면 그리기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동안에도 축을 고정하고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축 고정은 꼭 기억을 해 주세요.